주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플랫폼 창풀지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처음 매장을 오픈하신 분들에게라는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제가 매장을 처음 오픈했을 때 그때로 돌아갔을 때 제 경험담하고 실제 처음 창업을 하신 분들이 들으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라는 게 사실 맛도 중요하죠. 맛도 중요하고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사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타 매장과의 차별성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온갖 수익률 계산이라든지 세금 계산 이런 것까지 생각하죠. 신경 쓸 게 정말 많지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만 지속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돈이 많으셔가지고 유명상권에 들어가서 나만의 방법으로 시크하게 그렇게 장사할 게 아니라면 정말 소자본으로 좋은 상권보다는 동네 상권 같은 데라도 들어가서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매장을 오픈하면 초창기 오픈빨보다는 우리가 준비한 가게가 얼마나 고객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돼서 재방문을 하겠는가, 사실 그것에 집중을 좀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원을 3명 정도 써도 되더라도 아직 손발이 안 맞으니까 1명 정도는 더 써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를 하려고 준비를 미리 해놓습니다. 처음엔 음식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상과 달리 로스도 되게 많이 나요. 그렇지만 로스가 나더라도 초창기에는 과감히 또 폐기를 해야 됩니다. 아직 얼마가 어떻게 나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내 맘대로 예상한 대로 되는 건 없으니까요. 특히 오픈 후에 첫 번째 방문했던 그분들, 그 첫 고객들의 그 입소문,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섭죠. 국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처음 매장을 오픈한 나라고 하는 사람을 그저 내가 내 돈 들여서 장사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가 외지에서 온 외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돈 주고 들어왔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장사하는데 초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얼추 매장 돌아가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진짜 사장의 영업이 시작이 됩니다. 1, 2주 동안은 매장을 어느 정도는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가오픈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진짜 사장의 영업이라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매장 기준으로다가 반경 700m 그 정도가 아마 걸어서 5분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이 저희 타겟이 되는 거죠. 2년 전 매장을 오픈했을 때도 반경 700m 안에 총 200여 개 매장에 자영업자분들이 계셨어요. 부동산, 반찬가게, 핸드폰 가게, 미용실, 빵집, 커피숍, 올리브영이나 이런 잡화점, 만두가게, 보습학원 이런 데들을 다 체크를 하다 보면은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 근무를 하는 초보 자영업자분들, 일단 그분들이 몇 명인지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몇 명을 체크를 했으면은 전 그때 떡을 샀어요. 물론 제가 팔고 있는 음식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그분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수 있는 떡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일단 떡도요 무거워요. 한 번에 다 돌리기 힘들죠. 그리고 그냥 떡만 주고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장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서 이것저것 안 묻어먹고 할 정도면은 하루 30개에서 40개, 30집, 40집이면은 어느 정도 좀 얼추 맞아요. 떡도 무겁고 그리고 그 정도 돌리는데도 솔직히 저는 같이 돌리는 친구가 있어서 그 정도
걸린 거죠. 아마 혼자 하실 거면 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들고서 한 명 그 보조 직원을 데리고 그 많은 자영업자분들한테 하나하나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나의 매장을 알리는 효과도 있지만 일단 뭐 이제 제가 이사를 온 건데 떡이라도 하나 주면은 설사 나쁜 뭐 소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도 바로 저한테 욕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떡도 얻어먹고 인사도 받았는데 그 집 맛없다고 바로 욕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제가 하고 있는 음식점하고 같은 메뉴를 파는 음식점도 굳이 피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생각보다 별로 눈을 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일단 그분들에게 떡과 함께 우리 매장을 알리는 전단지 그리고 자석 전단 같은 거를 제가 직접 나눠주게 됩니다. 사장이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겠죠. 그분들도 그러면은 어디 집 새로 생겼는데 그 사장 뭐 인상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장이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와서 인사도 하고 갔다라든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최소한 나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고객들은 처음서부터 까탈스럽게 저한테 대하진 않을 거고요. 오픈을 9시 정도에 하고 실제로 그 손님이 들어오는 11시까지는 그냥 직원들한테 맡겨놔도 돼요. 근데 9시부터 11시까지는 가급적 아침 시간에 산책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매장을 돌게 되는 거죠. 떡을 다 돌렸어도 그 다음 또 인사를 갑니다. 아침 산책하다가 들렸다고. 어제는 좀 어떠셨냐고. 어제는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뭐 장사가 작살났다고. 너무 추워서 잘 안 됐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요. 그분들이 많이 와요. 실제로 뭐 아파트라든지 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출근하고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사람들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안 오더라도 배달 주문을 하시게 돼요. 9시부터 11시까지 내가 인사를 드린 매장에서 주문이 들어올 확률이 생각보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뭐 방금 인사하고 왔는데 먹고 나서 바로 맛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 좀 실수가 한 게 있더라도 걱정되는 마음으로 다 이야기를 해주죠.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부분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혼난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손님이 들어오면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만두가게다. 그러면 자기네 그 손님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뒷집에 있는 어느 집 음식 괜찮으니까 거기 새로 생겼으니 한번 먹어보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민 수수료, 그러니까 배달하면 배달의 민족 수수료라든지 뭐 대행료 같은 거 생각을 한다면 그 돈으로 직접 오시는 분들 직접 오시는 손님들 서비스 주면은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근데 그 돈으로다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시죠. 그리고 그분들은 5분 정도 걸리면은 다 와서 드시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저의 고객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우리 집까지 오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10분, 15분 걸려요.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오는데도 솔직히 5분, 10분 걸리잖아요. 근데 이 자영업 사장님들은 금방 오시죠. 직접 와서 가져가면 어차피 배민 서비스 줄 거 주면은 이분들도 만족이고 저도 똑같이 만족이니까. 그럼 그때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이왕 시키시는 거 미리 예약 좀 해달라고. 바로 전화 와서 시키는 거하고 미리 언제 예약 받아가지고 준비하는 거하고 전혀 진짜 천차만별이죠. 천지 차이죠. 왜냐면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단골들한테는 가능한 얘기겠지만 미리 예약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저는 3개 정도 시키면 1개 정도 서비스 준다고 했어요. 물론 맨날 그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단골이 잡혔을 때 3개 정도 시키면 1개를 준다고 합니다. 메뉴 중에는 원가가 싼 메뉴가 꼭 하나씩 있어요. 분식 계열에서도 뭐 쫄면 같은 거 이런 건 되게 싸잖아요. 찌개 같은 경우도 뭐 순두부찌개 이런 거는 굉장히 원가 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는 메뉴를 주더라도 어느 정도 부담 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쿨하게 그 집만을 위해서 준다고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죠. 단가가 높아야 매출에도 도움이 되니까 가급적 한 번 시킬 때 많이 시킬 수 있게 뭐 3개 시키면 뭘 준다든지 4개 시키면 뭘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묶어서 홍보를 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곱빼기 줘봐야 그 면 얼마 더 준다고 뭐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곱빼기 추가해봐야 뭐 200~300원 원가로 했을 때요. 공깃밥 한 그릇 공짜로 준다고 해도 뭐 200~300원. 계란 후라이 2개도 5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 매장 근처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일단 인심을 얻고 또 그분들한테 확실한 혜택을 주고 그때 시작해야 할 것이 바로 단골 쿠폰입니다. 배달앱에서도 1,000원이나 2,000원짜리 그날 쿠폰을 뿌려야 연락이 오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나와 친분을 쌓은 그 매장으로 가서 그 매장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명함 크기의 쿠폰을
그러니까 제가 만든 우리 집 매장 쿠폰을 좀 앞에다 비치를 좀 해놓는다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일단 뭐 쿠폰 내용은 뭐 1,000원 할인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꽃배기가 될 수도 있고 몇 개 시켰을 때 하나를 공짜로 준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맘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저와 우호적인 사장님들은 그걸 권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손님들한테 쿠폰 날릴 거를 그 사장님이 대신 날려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 쿠폰으로 손님들이 들어오는 거는 이건 신규 고객입니다. 정말 새로운 고객인 거예요. 그것도 제가 직접 뿌린 게 아니라 그 사장님을 통해서 뿌려주는 쿠폰인 거죠. 그 사장님이 권해서 그 손님들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진튼 영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고객인 셈이죠. 우린 또 신규 고객이 그렇게 들어오면 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쿠폰으로 손님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사실 그 쿠폰으로 안 옵니다. 쿠폰 났다고 해서 아무리 친하다고 사장님들이 뭐 대신 뿌려주고 그러진 않아요. 처음에는 진짜 안 들어와요. 나랑 친한 가게 뭐 20-30개에다가 앞에다가 쿠폰을 놓고 한다고 해도 물론 뭐 계산하면서 뭐 한 번씩 얘기는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손님이 그렇게 찾아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시 그 자영업자분들한테 가야 돼요. 다시 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큰절해야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가서 큰절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상할 겁니다. 자기 가게에서 손님들이 우리 집 가게 쿠폰을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제가 와서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또 새로운 고객들이 많이 와서 고맙다고 해버리니까 당황스럽겠죠. 근데 한번 그렇게 제가 한 번 더 가서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하게 되면은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내가 이걸 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해주면은 저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안 오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진짜 그 쿠폰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작업이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하셔야 돼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날 너무 고맙다고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니까 오늘 사장님 그 저한테 주문하시면 뭘 또 공짜로 드릴게요.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이거 음식 하나 또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사실 우리 집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또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또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가서 고맙다고 하고 사실 고마운 이유는 없더라도 고맙다고 하고 또 주문을 받고 그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또 매출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뭐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얼떨결에 먹게 되는 거겠죠. 신메뉴가 나오면 신메뉴가 나왔다고 찾아가고 당신 때문에 잘 된다고 고맙다고 또 찾아가고요. 빼빼로의 때는 빼빼로 하나 들고 찾아가고 화이트데이 때는 눈갈사탕 하나 들고 찾아갑니다. 설날 때는 빳빳한 1,000원짜리 신권 봉투에 넣어서 복돈이라고 들고 찾아서 드리고요. 은근히 좋아하세요. 예, 그건 정성이니까. 뭐 조금 노력을 더하면 배민 손님들한테 손편지 적은 것처럼 자영업자분들한테 주변 자영업자분들한테 우리 집 와서 식사 하시는 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로 1,000원짜리 신권 봉투에다가 적어서 드리면은 정말 고마워하세요. 그분들이 진짜 달콤이 되시고요. 생각보다 찾아갈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사장이 해야 됩니다. 블로그를 하든 인스타, SNS를 하든 배민 앱 광고를 하든 그 모든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게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이지만 결국 장사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종합 예술이에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온갖 첨단 마케팅 기술도 좋지만 처음 매장을 오픈하셨다면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장사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장사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는데 어느 정도는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이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표직이었습니다. 되니까 1,000만 원 이쪽 저쪽 또 투자해서 나오는 거죠. 부수입만 그렇고 또 상담자들이 상담하러 나와야 되니까 그 인건비, 배너랑 구조물 그리고 도우미도 고용해야 되고 시식해야 되고 인건비 주고 나면은 한 번 나올 때마다 1,5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박람회가 조금 다른 건 기존에 제가 보던 회사들이 대거 퇴장을 했다는 겁니다. 작년까지 나오던 업체들이 엄청 안 나오고 새로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비 창업자분들은 사실 작년 상황도 모르고 그 전 상황 더더욱 모르고 올해 박람회만 나온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지난 박람회에 나왔던 업체들과 지난 몇 년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예비 창업자분들이라면 꼭 하셔야 될 일이에요. 지난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지금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일례로 작년 한 해만 해도 정보 공개서 등록 취소가 무려 1,000개 브랜드가 넘습니다.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정위에 등록해야 되는 게 정보 공개서라는 건데 그걸 가맹본부 스스로 취소를 했다는 건 스스로 가맹사업을 포기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에 정보 공개서를 취소한 브랜드들은 자리를 잡지 못해서 없어진 신생
브랜드들이 많았는데 작년에 포기한 브랜드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알만한 브랜드들이 많아서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도 경기겠지만 그만큼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에 대한 메리트도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프랜차이즈 회사 차려봐야 수익은 안 나오고 규제는 심해지고 점주들의 공격도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내려놓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프랜차이즈 회사 하나가 무너지면은 가맹점들은 자연 도태가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조금 큰 회사들은 가진 게 많으니까 뭐 여기저기 신고하면 뭐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작은 회사들은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를 선택하셨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면 그만큼 큰 회사보다 창업비용이나 로열티나 기타 다른 것들이 다 저렴하고 그만큼 취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함께 본사랑 같이 해나간다는 생각을 해야지 본사가 다 해주겠지 뭐 이런 마음을 하시게 되면은 작년에 본사가 없어져서 무너진 가맹점들처럼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엔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줄어들고 유통업체들이 많이 보여요. 원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유통업체가 물건을 유통해서 가맹점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요즘은 아예 유통업체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내버리고 가맹사업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물류를 공급하는 데는 좀 더 경쟁력 있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프랜차이즈 노하우 없이 물건 공급의 경쟁력만 가지고 얼마나 가맹점을 이끌지는 회사마다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싸게 준다고 나중에 비싸질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가맹사업을 한다고 하고 회사 인력 자체가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프랜차이즈 관리라는 게 사실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런 게 제대로 안 갖춰지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겠죠. 백화점에 나오는 브랜드들 중에서 연예인들이 나오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연예인이 나와서 홍보를 하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좋은 상권에 입점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예인들이 그 사람들이 찾는 위치들은 대부분 유명 상권이고 그 중에서도 자리가 좋은 곳이 대부분이죠. 파는 음식들이 값싸고 가성비 좋은 음식이고 작은 매장에서 팔고 있으니까 예비 창업자분들은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연예인이 나오면 대부분 유명 상권의 좋은 입지, 즉 비싼 자리입니다. 차리기도 많이 비용도 많이 들고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권리금이나 뭐 기타 수수료 같은 것들이 창업비용 비중에 많이 차지를 합니다. 임대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 들어가야 오래 버티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홍보하는 아이템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번 박람회도 배달 아이템들이 많이 생기고 공유주방 여파로 한 매장 두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콜라보를 한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은 평수에서 작은 월세에서 대박이 났다고 광고를 하죠. 근데 일단 그 광고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예전부터 막 뻥치고 이런 거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평수에서 대박이 났으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대박 매출일 때 그 당시 그 상권에 경쟁업체가 몇이 있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아이템들 예를 들어 삼겹살이나 떡볶이 돈가스, 분식, 족발 뭐 이런 것들은 부담없이 평소에 먹기 쉬운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경쟁자가 없을 때는 누구보다 많은 매출을 찍다가 경쟁업체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점점 매출이 낮아져서 서서히 도태되는 가게들 정말 많아요. 물류를 공급하던 프랜차이즈 업체든 유통업체는 사실 매출이 낮아졌다고 망하진 않습니다. 가맹점 매출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경쟁자 없을 때 빨리 수익을 뽑아내야 되니까 처음에는 경쟁자가 없는 곳에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오르겠죠. 그러다 보면은 후속 돈가스집, 떡볶이집, 갈비, 삼겹살 배달집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돼요. 그런 가맹점들은 나눠 먹게 되는 겁니다. 배달이라는 게 같은 매출이라도 가게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근근히 살아갈 수 있다면 배달은 배달 광고비, 대행료, 포장비 뭐 이런 거 합치게 되면은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높아요. 매출은 어느 정도 돼도 내가 가져가는 게 실제 없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물류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어쨌든 매출이 나오니까 수익은 줄어들지언정 살 수 있지만 가맹점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중고 창업자분들이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사람들 수요가 많은 꾸준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브랜드들 이 브랜드들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 자신만의 기준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옆에서 보니까 또 불과 3, 4년 전만 해도 호프집, 호프 브랜드, 술집 브랜드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사람들이 그 생활 패턴들이 변하면서 정말 거짓말처럼 술집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지금도 핫플레이스라는 곳에서는 뭐 감성 넘치는 요즘 감성이라고 하는데 감성 넘치는 젊은이 취향의
개인틱한 술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런 개인집들은 사실 뭐 창업 박람회는 나오진 않겠죠. 어쨌든 예전에 프랜차이즈 술집 프랜차이즈가 트렌드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프랜차이즈 술집 브랜드들은 확실히 자리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호프 브랜드를 하겠다면 일단 최소 창업비용 3억 정도는 생각해야 그 동네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가게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요즘은 상권이 한정적이었는데 인스타나 SNS 뭐 이런 거 활성화되면서 상권이 너무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되는 상권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12시면 모두 영업이 끝납니다. 오후 4시부터 장사를 해서 10시까지 손님 받는 게 호프집의 패턴이면은 그러려면 작은 평수로는 도저히 회전이 안 돼요. 그러려면 최소 40평에서 50평 정도는 해야 됩니다. 또 어린 친구들이나 작은 테이블에서 따닥따닥 앉는 거지 아파트, 주택가, 뭐 직장인들은 자신들의 공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4, 50평 정도 해야 되고 뭐 그래도 테이블 20개에서 24개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두 바퀴 돌려봐야 매출 70만에서 80만 원인데 그거밖에 안 되는 평수가 또 작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러면 무관리짜리라고 해도 보증 5천만 원만 잡아도 시설비로 2억은 무조건 나옵니다. 최소 3억이 없다면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주류 대출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하지 마세요. 3억이 있어도 조금 좋은 상권 들어가면 주류 대출 1억은 받아야 됩니다. 작은 평수로다가 돈도 없으면서 호프 브랜드를 하다가 정말 주류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정말 대출에 치여가지고 순식간에 수억 원의 빚이 생겨가지고